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진짜 많이 팔렸던 책 중에 무례한 이야기에 응대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막 굉장히 막 선구자처럼 막 마음 하얘 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주면서 우리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을 정도로 그래야 할까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엄마 SNS 카카오톡 대표 글이 뭐였냐면 참을인 3번이면 호구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아, 우리 엄마가 어디에서 이렇게 굉장히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걸 되게 많이 겪으시나 보다. 과연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조금 잘 풀 수 있을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조금 뜨끔하게 하는 말투는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불쾌한 말에는 예의 있지만 단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는 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되 여러분들의 감정 담긴 말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의 있고 격식을 갖춰서 얘기해 주시면 그 문맥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한데요. 저는 조금 불쾌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농담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오히려 농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때요? 막 농담도 못 하겠다고. 정말 그냥 웃으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막 나 혼자 발끈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편한 농담은 불편하게 돌려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 이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과장님이 있어요. 과장님이 이서영 씨는 밤길 무서운데도 그냥 다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 못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냥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그냥 같이 웃으면서 끝나는데 이분도 살짝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불편한 농담에는 불편하게 돌려주시는 게 전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불편한 부분들에 수긍을 하게 되면 인정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수긍하기보다는 노골적으로 화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상대방이 좀 민망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농담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그건 일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내가 노골적으로 화제를 딱 바꾸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화제를 바꿨는데 나는 지금 기분이 나쁘지만 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겠죠. 사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긴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함부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응이라기보다는 잘 응대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소심한 A형이에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농담을 하거나 왜냐면 저희는 이제 방송을 했다 보니까 직업상 자꾸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정말 너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살이 쪘네, 뭐 얼굴이 뭐 부었네, 뭐 이런 얘기 사실 지금은 직장 내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농담들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렇게 너스레를 떠니까 기분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제 홀가분해지더라고. 그때부터는 저도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받아치면 저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거기에 같이 대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